평소 지낼 때 어지럼증 때문에 고생을 좀 하시는 분이에요. 빈혈도 없어요. 다른 지병도 없어요. 그런데 일어났을 때 핑 도는 어지럼증을 자주 겪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참얼미 같은 것도 심하게 앓는 편이었습니다.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동네 의원에 가봤지만 별다른 얘기가 없네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어지럽네요. 네. 어지럼증의 원인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자, 뭐 귀, 그다음 뭐 뇌, 뭐 혈압, 뭐 신경에 따라서 원인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네. 이 단순한 어지럼증을 혈액 빈혈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은 기립성 저혈압이에요. 일어났을 때 핑 도는 듯한 어지럼증이라고 네.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런 분들은 아마 왜소하거나 마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혈액량이 조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혈액량, 그 다음에 긴장도라든지 업무하다가 일어났는지 평소에도 그런지 이런 것도 긴장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혈액량이 상당히 조절이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혈압인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운동을 조금 해서 혈액량을 계속 좀 올려야죠. 운동을 하면 혈액량이 늘어납니까? 혈액량이 느는 건 아니지만 혈액 순환은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기립성할 때 그러니까 일어설 때 혈액이 뇌 머리 쪽으로 공급이 좀 덜 될 때 어지러운 그런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운동을 해서 이렇게 그 서큘레이션을 순환을 좋게 한다 그러면 뇌까지 그냥 금방 네, 갈 테니까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돼 있거든요. 네. 혈액량도 늘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의학적으로는 없는데 한의학적으로는 저번에 옛날에 말씀드린 사물탕이라고 하는 혈액을 증가시키고 혈액 순환을 올려주는 혈액을 만들고 순환시키는 약재를 해서 먹는 간단한 탕이 있어요. 사물탕? 네,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거 사다가 네. 끓여 먹어보세요. 그냥 일반 마트 같은데 사물탕 재료 주세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사물탕을 찾아보면 거기 재료가 나올 거예요. 네. 뭐 작약, 숙지약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혈액량도 올라가고 혈액 성분도 올라가고 조혈 작용도 있고요. 순환 작용도 있고 합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뭐 재료인 것 같은데 네 가지. 사물탕. 네, 사물탕이 아닙니다. 산물이 아니라 사물인데 제가 왜 그랬죠? 자, 사물 네 가지 재료인 것 같은데 각각의 그 분량들? 그냥 1대1 검색하면 네, 다 나올 다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요즘은 다 검색이야. 근데 저 잘은 모르지만 참얼미 같은 거는 뭔가 귀랑 좀 관련 있는 거 아닌가요? 어릴 때 참얼미 심하셨다고 하는데 좀 그쪽으로도 관련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교수님? 글쎄요.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가 중요한 것 같긴 해서요. 사실 저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진단을 하긴 했는데 이분은 제 느낌에 사실 젊으실 것 같아요. 젊으시고 다른 기저질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세 바꿀 때 그렇게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웠다가 확 일어나게 되면요. 보통 혈액량이 머리에 있던 혈액량이 다리로 쏠리게 되면서 한 500에서 1000ml 정도의 혈액량이 아래로 확 쏠리거든요. 500에서 1000ml면 1리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자율신경계의 반응으로 혈액순환을 적절히 해서 그걸 보상하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되고 있는 건데 그런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해서도 그렇게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립성 저혈압으로 오시면 대부분은 뭐 빈혈인가 하고서는 혈액 검사해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잘 먹고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빈혈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빈혈보다는 이런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기저질환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뇨나 아니면은 류마티스 질환이나 아니면 약을 드신다거나 항고혈압제 같은 아니면 심장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그런 원인에 의해서도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율신경계 이상은 사실 치료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누워있을 때 혈압을 잽니다. 그래서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을 재고요. 자세를 확 바꿔갖고 3분 동안 그 수축기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어느 적정 기준 이상으로 떨어지는지를 보고 그거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또는 심장내과 같은 데 가면은 저희 틸트 테스트라고 해서 기립경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일부러 그 상황을 유발시켜 보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점점 그 침대가 일어서는 각도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그런 증상들이 발생하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런 증상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진단을 하고 치료는 기저질환이 있으면 그거를 교정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치료는 별로 없고요. 치료가 별로 없어요. 예, 자세를
천천히 바꾸는 방법. 그러니까 천천히 일어나라. 예, 유발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거고요. 또 할 수 있는 건 혈액량 증가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그다음에 나트륨을 너무 적게 먹어도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나트륨을 드시는 것이 혈액량을 유지하는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인가 누워있다가 일어났는데 세상이 하얘지면서 그 순간에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선 정신이 들었는데 보니까 제 방 가득 거울이 산산이 부서져서 뭐 이렇게 파편으로 나뒹굴고 있는 거죠. 보니까 제가 일어나서 정신을 살짝 잃고 이렇게 벽에 이렇게 기대져 있던 그 전신 거울 있잖아요. 그 거울을 잡고 같이 쓰러진 거예요. 안 다치셨어요? 다치진 않았어. 진짜 다행이다.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손에 베일까봐 엄마 문 활 가지고 어머나 소나 난리가 났었죠. 저도 한때 기립성 저혈압이었던 것 같아요. 딱 이런 체형이 기립성 저혈압이 많은 체형이에요. 저기 이렇게 손가락 가리킨 남기자도 마찬가지죠. 있지. 별로 조금 괜찮죠 요즘에? 저는 괜찮아요. 네, 저는 원래 권장했는데요. 허리 하체가 얼마나 가늘고 기신데요. 이분이 전 다리가 겨드랑이까지 올라와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하체가 엄청 기신 분이에요. 매우 가늘게. 아, 그거랑 상관없어요.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남 기자님, 네. 경험 한번 풀어놔 봐요. 아, 저는 그냥 가끔 정말 컨디션 안 좋을 때 그렇긴 한데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남자 앞에서 그렇게 어지러워야 된다고요.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았다니까. 많이 어지러워지시면 남자가 생길 거예요. 저 지금 되게 어지러운데. 안타깝네요. 이럴 때 녹음을 하고 있으니 참. 제가 받아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나. 안 돼. 너무 무게중심이 위에 있잖아. 신 교수님은. 다리 길이가 겨드랑이까지 맞아. 있는데. 비율이 진짜 저는 예쁜 여자 좋아한다니까요. 저처럼 머리가 크잖아요. 혈액량이 워낙 많으니까 머리에 어지럽지가 않아요. 나도 요즘에 그래서 그런가. 아니, 어지럽지가 않아. 저도 여기가 이게 용량이 장난 아니에요. 머리 크면 티셔츠를 못 입어요. 기억력도 좋고 기억력도 좋고 머리 크면 좋은 게 많으네요. 나이 들수록 머리가 두개골이 약간 커야 사람이 또 괜찮아 보이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는 카메라도 잘 봤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 존재감을 확실하게. 한국에서는 뭐 머리 크다 그러면 좀 약간 놀리는 거잖아요. 머리 크다고 사실 전 놀리는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미국에서는 머리 작다는 게 욕이에요. 맞아. 머리 크다는 게 너 똑똑하고 스마트하다는 걸 표현하거든요. 머리 작다고 하면은 글로벌하게 어리다, 조금 어리석다 뭐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몰라요. 하여튼 그렇대요. 잘 넘어가죠. 신 교수님도 아까 보니까 잘 넘어갔거든. 내가 얘기를 안 꺼냈지만 아주 두 분이서 남 기자님 네. 우리 배웁시다. 방송인이 그러니까요. 비방송인한테 약간 밀려 지금. 아니 정말 제가 만나면 배우고 있어요. 그치. 네. 배워야 된다니까. 배워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지럼증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분께서는 운동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약간 간간하게 드시고 일어날 때 서서히 일어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연 주실 때 연세라도 좀 같이 알려주시면 이 두 분 선생님이 진단하는데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빙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실 때 여기 그 뒷분 같은 경우는 몸무게, 그 다음에 키, 나이, 그다음에 보통 자기가 먹고 있는 약 이런 거 적어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리고 하고 있는 일까지도 적어주시면 훨씬 더 상담해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연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왕이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춤 상담이 가능합니다. 예. 여기 있는 두 분께서 또 얼마나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뽀얀 거탑 듣고 계십니다. 저희 그 사연 보내주실 주소 알려드립니다. tower@sbs.co.kr입니다. 뽀얀 거탑이라서 타워 썼고요. @sbs.co.kr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는 건 좋은데요. 아, 나도 한번 사연 보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연을 벌써 당신은 보내고 있다. 아시죠? 예, 그냥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준비된 멘트 같아. 그치.
아니었다 사실.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소개가 안 됐더라도 이후에 모아놨다가 또 한꺼번에 사연 특집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나 혹은 주변 가족, 친구, 건강 그리고 보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